자, 그럼 이렇게 리만 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적분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것보다는 방금 증명했던 리만 적분의 리만 판정법을 이용해서 리만 적분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럼 예제 6.5에서 한번 리만 판정법으로 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가 이렇게 x로 주어졌고 항등함수고 이 정의역 폐구간 0, 1에서 주어졌는데 이것이 적분 가능함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적분 가능함을 보이는 것은 리만 판정법으로 보이면 되는 거고요.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이것을 보이면 됩니다.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분할이 폐구간 0, 1에서 최소한 하나의 분할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분할에 의한 함수의 상합과 하합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거를 보여주면 함수 f는 지금 정해진 폐구간에서 적분 가능하다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분할을 하나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분할을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Pn이라는 분할을 0, n분의 1, n분의 2, 그래서 n분의 n까지, 즉 1까지 똑같이 등분할을 하는데요. n등 분할입니다. 이것은 바로 폐구간 0, 1 사이의 n등 분할입니다. 그 소구간의 폭의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 f는 증가함수죠. 자, f는 f of x는 x이므로 이것은 지금 0,1에서 폐구간에서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이므로 i가 1, 2, 3n까지인데 이 각 소구간이 있죠. 소구간이 있고 지금 i번째 소구간은 xi-1 xi로 나타내는, 즉 i번째 소구간에서 소구간의 그 길이, 폭은 다 모두 n분의 1이고요. 그리고 mi는 이 함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각 소구간의 왼쪽 x좌표에 대한 함수값이 되겠네요. 즉 fxi-1이 mi가 될 거고 가장 작은 값이 될 거고 이것은 바로 n분의 i-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장 큰 소구간에서 가장 큰 값은 xi, 오른편에 있는 이 xi 값에 대한 함수 값이고 이것은 바로 n분의 i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로부터 상합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상합은 정의에 따라서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 큰 직사각형의 면적을 다 모으는 것인데 mi는 위에서 n분의 i라고 했죠. 그리고 델타 xi는 n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n제곱분의 1에 i는 1부터 n까지이므로 n제곱분의 1에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약분이 되어서 2n분의 n 더하기 1이 되고요. 이것은 바로 2분의 1 더하기 2n분의 1입니다. 또한 하합을 한번 구해보면 하합의 정의에 따라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 작은 직사각형을 모으면 1부터 n까지 mi는 여기 있습니다. n분의
i 빼기 1에 n분의 1이 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n제곱분의 1에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i 빼기 1이 됩니다. 즉 이것은 n제곱분의 1에 2분의 n 빼기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약분을 하면 2분의 1 빼기 2n분의 1이 됩니다. 자연수 n을 입실론분의 1보다 큰 자연수를 만약에 택한다면, 이 말이 다시 한번 쓰면 n분의 1이 입실론보다 작은 그런 자연수를 택하면 상합과 하합의 차는 n분의 1이 되고요. n분의 1은 입실론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한 n을, 아주 큰 n을 저희가 택하기만 하면 되죠. 어떤 입실론이 주어지던 간에 따라서 함수 f는 주어진 폐구간에서 리만 적분 가능합니다. 자, 그럼 6장 1절을 끝내기 전에 연습 문제 2개를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6번. 함수 f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이고, 그 폐구간 AB에서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은 0보다 같거나 큽니다. 네, 음의 함수값은 같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 폐구간 AB에서 단 한 점이라도 함수값이 양수인 점이 한 점이라고 있다면 그때 구간 AB에서 적분을 하면 적분값 역시 양수값이 나온다. 이것을 증명해 보시오라고 합니다. 즉,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AB가 이렇게 구간이 있고요. 그 사이에 함수값이 다 0인데 딱 한 점만 양수인 한 점이 있고 다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함수는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면 0은 아니고 반드시 이 한 점 때문에 적분값은 양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함수 f가 폐구간 AB에서 연속함수라고 했네요. 연속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는데, 그 정의역에 속한 임의의 실수 C에 대해서 X가 C를 중심으로 한 델타 반경에 있을 때 그 함수값과 f of C가 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게 연속함수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폐구간 AB에 있는 한 점 C에 대해서 델타를 양수 하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X가 C의 델타 반경에 있을 때 함수 f of C와 C에서의 함수값은 연속의 정의에서 입실론보다 작은데, 이 값은 임의의 양수 입실론보다 작으니 당연히 2분의 FC라는 이 양수보다도 반드시 작아야 합니다. 즉, 이것을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임의의 양수보다 작으니 가정의 f of C가 양수이니 이 양수보다도 당연히 이 절대값이 작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함수가 연속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정리를 좀 해보면
f of c에서 2분의 f of c를 뺀 것은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 풀어지고요. 풀어지고 1호부터 왼쪽 부분, 이 부분만을 취하면 f of x는 2분의 f of c보다 큽니다. 뭐 이렇게 반대로 썼네요.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f of c가 커야 합니다. 즉 언제 그러냐면 x가 c에 델타 반경이 있을 때는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b까지 적분값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적분값은 a, b 이 구간에서 적분값인데 지금 함수 f는 음수가 아닙니다. 음수가 아니므로 이 함수에 대한 적분값은 지금 c를 중심으로 하는 이 델타 반경, 이 더 좁은 반경에서 적분한 값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는 0 또는 양함수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구간에서 적분을 했으니 이 값이 당연히 크거나 또 뭐 최소한 같거나 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fx는 현재 지금 fx는 fc보다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분값에서도 지금 여기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2분의 fc입니다. 2분의 fc dx가 더 작죠. 이 부등식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2분의 fc는 상수이고 나머지는 이 구간에서 구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구간의 길이는 지금 2델타입니다. 2델타. 그러면 이것은 fc 곱하기 델타가 되네요. 근데 여기는 델타도 양수이고 fc도 양수입니다. 즉 이 값은 양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구간 AB에서 적분값은 양수가 됩니다. 자, 증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7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 함수 f가 폐권 AB에서 연속이고 이 함수를 제곱한 것에 적분값이 0이면 이 폐권 AB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함수값은 다 0이다. 이게 0함수다 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선 적분이 주어졌으니 분할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할을 x0, x1, x2, xn 이것은 이제 구간 AB의 분할을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그 적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mi 값인데 여기서는 함수 f에 대한 mi가 아니라 f제곱에 대한 mi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f제곱에 대한 mi는 정의에 따라서 fx의 제곱, 함수값의 제곱들 중에 인피먼 값, 가장 작은 값을 취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에서요? x의 i번째 구간에 있는 그런 함수값들 중에 제곱한 것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인피멈, 제일 작은 값을 mi라고 취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함수 fx는 뭐 함수값이 0이 될 수도 있고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지만 이 함수값의 제곱은 0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죠. 근데 0보다 같거나 큰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 역시 0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fx의 제곱은 음수가 나올 수 없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하합을 한번 f제곱 p f제곱이란 함수의 하합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하합의 정의에 따라서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 가장 mi 곱하기 델타 xi를 구하는 건데요. 지금 이 역시 mi가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구간의 길이를 곱한 거니까 이 시그마 합도 0보다 큽니다. 그런데 또 가정에서 이 fx 함수의 제곱을 적분한 것은 0이라고 했네요. 즉 ab의 fx 제곱의 dx가 0이므로 지금 좀 전에 하합은 0보다 크다고 여기서 얘기했고요. 하합 중에 가장 큰 것이 수프리멈이 하적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적분이 지금 f제곱이라는 이 함수의 적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적분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상적분하고 같고 바로 값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왜? 적분이 가능하고 적분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로부터 하합이 0보다 같거나 큰데 바로 0이라고 했네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값은 하합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또다시 추가로 이 적분값이 있다라는 말은 리만 판정법에 의해서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분할이 하나 존재하는데 상합과 하합이 입실론보다 작다. 네, 리만 판정법이죠. 리만 판정법에서 이 적분값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리만 판정법이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합은 0이라고 지금 구했습니다. 이쪽 부분이 0입니다. 따라서 상합은 입실론보다 작은데 지금 상합은 이것은 0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f제곱이라는 것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고요. 따라서 mi, 이 상합을 구하는 mi, 어떤 함수의 f제곱 함수의 mi 역시 f제곱 중에 가장 큰 값을 채택하는 건데 이 역시 음수일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시그마 첫 번째 mi f제곱의 델타 x를 모은 거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이 전체 자체도 0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임의의 입실론보다 작다고 했네요. 결국 이 상합이 0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 상합이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 상합이 다시 한번 쓰면 n의 첫 번째 공간부터 mi의 f제곱의 델타 xi 상합이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델타 x는 항상 양수이고 따라서 이 부분이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즉 mi의 f제곱 값이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이 말은
F제곱이라는 각 구간에서 MIF 제곱이라는 것은 가장 큰 값이죠. 뭐에? X제곱에 다 모아서 가장 큰 값인데, 어디서 가장 큰 값이냐면 i번째 구간에서 함수에 제곱한 것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 가장 큰 값입니다. 그럼 이 F제곱이라는 게 항상 0보다 같거나 큰데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모았는데 그게 0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결국 F제곱이란 이 함수가 0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F제곱이 0함수란 얘기는 이것과 같은 말은 함수가 0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